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체기획과 디지털 마케팅 매트릭 2회 두 번째 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체기획은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근데 디지털 마케팅 환경으로 접어들면서 이 의사결정의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중요한 매트릭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매트릭이라고 하죠. 매트릭이라고 하면은 지표라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많은 지표들과 용어들, 특히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 용어들이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면에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마케팅 매트릭에서 기초 용어들을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용어들은 일단은 네 가지만 제가 선별을 했는데요. 트래킹, 그리고 A/B 테스트, 타겟팅, 그리고 애드 프로드라는 네 가지 개념입니다. 보시면은 디지털 마케팅 매트릭 용어들이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굳이 한글로 번역하는 것보단 영어 원문을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많은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들이 다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영어로 용어들을 배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어 원문을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우선 트래킹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트래킹이라고 하면은 소비자를 트래킹, 그러니까 소비자를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비자 추적을 위해서는 트래커가 필요합니다. 트래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런데 구글과 페이스북은 고유의 트래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도 동일한 트래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어도비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컴퍼니도 트래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래커의 특징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소비자 데이터를 판별하기 위해서 소비자 데이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숙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트래커 서비스의 구매가 결정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선 트래커들의 특성들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A/B 테스트입니다. A/B 테스트는 스피릿 테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뭔가를 분할한다는 의미에서 스피릿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시면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와 잘 매칭이 되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변화 또는 레이아웃에 대한 변화, 기타 변화들을 일종의 온라인 실험을 하는 것을 바로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소위 얘기하면 무선화라고 하죠. 랜더마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콘텐츠를 이제 무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콘텐츠에 대한 반응들을 집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들을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형식으로 어떤 콘텐츠, 어떤 레이아웃이 좋은지를 판별해 나가는 방법을 바로 A/B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타겟팅과 리타겟팅이라는 개념입니다. 타겟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의 중간에 있는 개념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반응이 좋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바로 타겟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겟팅을 예컨대 디지털 마케팅 상황에서는 디바이스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고객 유형에 따라서 또는 위치 기반에 따라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고객이 어떤 디모그래피, 그러니까 연령, 예컨대 소득, 기타 등등의 그 팩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타겟팅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고객이 핸드폰을 쓰는지 아니면 PC를 쓰는지 이 디바이스 유형에 따라서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리타겟팅이라는 개념인데요. 타겟팅한 고객을 다시 한번 쫓아가서 타겟팅 하겠다는 것을 리타겟팅이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특정 사이트에서 광고를 봤는데 그게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더라도 계속 따라다니는 것 경험해 보셨죠? 바로 리타겟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객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주기도 해서 논란이 많기도 한 게 리타겟팅 광고들인데요. 하지만 잘만 이용한다면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객이 꼭 필요한 제품을 사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리타게팅을 위해서 고객이 어떤 사이트에 방문했는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기타 여러 가지 기록들을 기반으로 이 타겟팅, 리타게팅이 가능한 것이죠. 다음으로 광고 사기입니다. 애드 프로드라고 저희가 이 강의 초반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광고 중, 특히 디지털 광고 중에서 상당수가 광고 사기로 집행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집행이 된 것처럼 가짜 보고되는 것이죠. 이 애드 프로드, 광고 사기는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 그리고 소비자 가운데서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매체사인 플랫폼 사업자가 잘못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중간에는 애드 네트워크라고 불리죠. 매체를 중개하는 중개상 자체에서 애드 프로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애드 프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분야가 바로 애드 프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초 용어들을 다 끝냈고요. 기본 용어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기본 용어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랜딩 페이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광고를 클릭했을 때 도달하는 페이지가 바로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랜딩이라고 하면은 착륙이라고 번역이 되죠. 이렇게 광고를 통해 착륙하는 페이지가 바로 랜딩 페이지입니다. 랜딩 페이지가 왜 중요할까요? 랜딩 페이지는 결과적으로 구매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브랜드의 최종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에 와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특정한 인상을 받고 구매를 하게 되고 또는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랜딩 페이지가 가장 그 바운스가 적기 위해서, 가장 도망가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 최적화, 랜딩 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랜딩 페이지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SEO, 검색 엔진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 SEO, 페이지 안에 있는 것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검색에 더 잘 걸리도록 검색 엔진을 통해 유입이 많아지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프페이지 SEO인데요. 페이지가 아닌 쪽에서 예컨대 링크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가 만들어져서 우리 페이지로 랜딩이 많아질 때 이건 오프 페이지를 조작하는 것이죠. 왜냐면 저희 페이지 안이 아니라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을 오프 페이지 SEO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니컬 SEO가 있는데요. 기타 프로그래매틱한 방법을 통해서 테크니컬한 방법을 통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테크니컬 SEO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하기가 쉽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 SEO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SEO 또는 홈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영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웹사이트의 URL을 바꿀 수 있죠. 우리 브랜드와 관련이 적다면 브랜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바꿀 수 있겠고요. 너무 길다면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안에 링크들을 바꿀 수 있겠죠. 좀 더 양질의 링크들, 또 많은 링크들을 확보하는 거 중요합니다. 타이틀 태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URL에 나오는 타이틀 태그를 우리 브랜드와 좀 더 적합하고 좀 더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죠. 페이지의 로딩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페이지 스피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페이지에 대한 묘사들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좀 더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내용들, 구매와 관련된 내용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메타 태그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태그가 걸려 있어서 우리 서치 크롤러라고 하죠. 검색 엔진 크롤링 머신들이 자꾸 태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 태그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알트 태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트 태그로 하면은 이미지의 제목 태그인데요. 그런데 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보면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되는 것보다는 특정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검색 엔진에 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트 태그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페이지를 설명하는 키워드들을 바꿈으로써 해서
우리 페이지가 좀 더 검색 엔진에 최적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랜딩 페이지 SEO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CMS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CMS라고 하면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고 게시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예컨대 그 wordpress.com이 있겠죠. 그리고 기타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가장 쓰기 쉬운 것이 wix.com과 같은 포인트 앤 클릭, 그러니까 마우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랜딩 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 랜딩 페이지 최적화에 적합한 CMS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디지털 마케터로서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HTML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랜딩 페이지 바운스 레이트를 한번 조사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페이지의 로딩 타임, 페이지가 얼마나 로딩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냐에 따라서 바운스 레이트, 그러니까 이탈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처럼 간단한 지표, 그러니까 그 페이지 로딩 타임 하나만 가지고도 바운스 레이트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운스 레이트가 높으면은, 이탈률이 높으면 당연히 매출로 이어지도 않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이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어떻게 최적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용어가 바로 노출, 임프레션이라는 용어입니다. 보시면은 광고가 노출된 횟수, 이건 퍼센트가 아닌 횟수입니다. 이 횟수가 바로 노출을 의미하는 거죠.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높은 게 좋습니다. 높은 임프레션, 많은 사람이 광고를 봤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노출에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출, 임프레션은 개별 잠재 고객이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 각 노출을 의미합니다. 총 노출이라고 하면 이 노출들이 합해진 값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점은 총 노출은 중복 노출까지 모두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 노출을 모두 제외한 노출을 바로 순 노출, net impr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메시지에 대한 첫 노출만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반복된 노출은 제거되는 것이죠. 이 노출을 가지고 total impression, 그러니까 총 노출을 가지고 우리 GRP 계산하는 것과 비슷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총 노출은 중복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reach,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지, frequency, 반복되는 정도를 곱하게 되면 total impression이 구성이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TV나 지면 매체 같은 전통 매체의 경우에는 퍼센트를 쓰는데요. 디지털 매체의 경우에는 퍼센트 대신에 실제 숫자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릭수입니다. 클릭수는 사용자가 키워드를 조회한 후에 노출된 광고를 클릭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뷰인데요. 홈페이지에 유입된 사용자가 페이지를 둘러본 횟수가 바로 페이지 뷰입니다. 근데 이 페이지 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유니크 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페이지 뷰는 중복을 카운트합니다. 중복된 페이지 뷰, 내가 여기 봤다 다시 봤다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모두 다 누적되어서 카운트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니크 뷰는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사이트에 중복되지 않고 1회 이상 방문한 고객 수, 마치 넷 임프레션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유니크 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duration time, DT라고도 부르는데요. 또는 time on pa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예컨대 어떤 특정 사이트,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에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duration time, DT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충성도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사이트에 왔을 때, 학교의 사이트에 왔을 때 그 학교 사이트에서는 8분을 있었다. 한편으로 다른 학교의 사이트에서는 6분을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는 8분을 있었던 사이트가 조금 더 콘텐츠가 잘 정비되어 있고 방문객에 적합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보다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열티 지표, 충성도 지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 도달, 리치라는 개념입니다. 특정 광고 메시지가 존재할 때 최소 한 번 이상 노출된 이용자의 수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비중복 계산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번 노출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도달은 하나만 계산되는 것이죠. 전통 매체에선 도달이 항상 비율 지표에 근데 퍼센트로 표현됐다면은 디지털 매체에서는 도달이 퍼센트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숫자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량적인 지표들, 많은 매트릭,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으로 정성적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미디어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체 기획자로서 디지털 마케터가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제대로 된 관점,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전통 매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트릭들, 그리고 오늘 배운 디지털 매체의 매트릭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매트릭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왜 바운스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지, 왜 클릭률이 낮아지고 있지, 왜 리치는 큰데 프리퀀시는 작아지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한번 함께 계산해 보시면서요. 마케터로서 창의성과 그런 아이디어를 기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량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해석하는 마케터의 인사이트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LGB 닐슨이 제공하고 있는 시청률 사이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상파나 종합편성 케이블 시청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TV가 뜨고 있지, 어떤 프로그램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지, 그 콘텐츠를 보는 연령의 사람들, 성별의 사람들은 누구이지 궁금하시면은 꼭 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방문할 사이트는 바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구글 스킬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구글이 여러 가지 광고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 광고 상품들을 운용하는 방법,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이트입니다. 구글도 운영하고 있지만 페이스북도 비슷한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스북 블루프린트입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병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에 대한 다양한 광고 상품들 운용하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이죠. LG CNS가 디지털 마케팅 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당히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LG CNS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재미있게 들으셨죠? 상당히 실용적인 내용인데요.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광고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국내도 역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사들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접속하셔서 디지털 마케팅 매트릭에 대한 기본 용어들을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 대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LG CNS나 삼성 SDS도 디지털 마케팅 부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하셔서 그들이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